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씨 말리니까 주소가 생각이 안 나네. 뭐더라? 강의 홈페이지를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전북대학교 통계학과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구성원 소개하면은 교수님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 최규빈을 찾아가지고 제 이름이 최규빈이거든요. 최규빈을 찾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렉처라고 되어 있는 거를 찾습니다. 거기 2025의 딥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란색 요거 있죠? 여기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강의 노트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얘를 이제 클릭을 하고 그럼 이제 강의 노트를 볼 수 있고 이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강의 노트를 이제 볼 수 있는 콜앱 링크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켜놓고 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하고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 제가 원래 이거 접속할 때까지 좀 기다려 드리는데 일단은 그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접속을 해보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기다리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들어온 상태로 이제 돼야 되고 우선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콜앱 이용자일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별도의 리눅스 서버나 이런 게 이제 없는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서 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리눅스 서버라는 게 혹시 있다. 그런 학생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리눅스 서버가 없는 사람은 이 코드를 이건 코드라고 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걸 봐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거고 굳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콜앱에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눌러서 키기만 하면 돼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콜앱에서 우리가 GPU라는 거를 써야 되거든요. 이 수업에서는 필요 없는데 GPU라는 거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커넥이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 이건가? 여기 이제 요 그 변경 그러니까 런타임을 이제 체인지하라는 게 나오면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GPU라는 거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방식인데 오늘 수업이랑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크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설명할 때 이게 크게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얼마 이상 쓰게 되면은 이게 블락이 돼요. 그러니까 이 GPU는 이제 구글에서 거의 공짜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한대로 계속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맛보기로 좀 지원을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블락을 시키고 결제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내면은 내가 좀 더 쓰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블락이 되는 게 영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되면은 풀려요. 그래갖고 사실은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언제 불편하냐면은 내일이 시험인데 내가 그 강의를 안 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한 걸 온라인으로도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에 따라 온라인으로 올린 거를 거의 주력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일 시험인데 오늘 막 강의를 몰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몰아듣다 보면 GPU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럼 그 정작 시험 당일에는 GPU가 블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기마다 한 명씩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GPU가 블락되지 않게 관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주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GPU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냐? 가급적이면 이제 시험 하루 전날 수업을 몰아서 들으시면 안 돼요. 요거를 이제 피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일정이 바빴고 몰아듣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디별로 GPU를 주거든요. 그냥 더미 아이디를 하나 만드세요. 따로 파놓으세요. 그럼 그 아이디로 접속해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GPU가 블락되는 순간 제가 어떻게 뭔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업에 이제 그 선행 과목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 이거를 다 썼어요. 선수 과목으로 선형대사 들어야 되고요, 뭐 수리통계 들어야 되고요, 회계분석 들어야 되고, 파이썬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딥러닝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2번 정도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에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만 되게 얕은 레벨, 그러니까 과목이 많긴 한데 되게 얕은 레벨 정도만 그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오늘 기억나는 대로 좀 써봤어요. 그러니까 선형대수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막 엄청 고급 이론이라든가 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몰라도 되고요. 뭐 역행렬도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은 그 벡터하고 행렬이 뭔지 내가 구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행렬의 곱셈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x2 매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2x3 매트릭스 이제 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뒤로. 근데 만약에 뭐 3x2면은 이게 디멘전이 안 맞아서 이거 곱할 수 없고, 막 요 정도 이제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 이제 전체 행렬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요런 거는 제가 그냥 몰라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런 거에 좀 익숙하다. 요 정도 개념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수리 통계라고 썼는데 수리 통계하면 또 너무 이제 겁나는 것 같고, 그래갖고 기초 통계라고 썼는데 여기에서도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내가 정규 분포가 뭔지 안다 들어봤다. 이항 분포가 뭔지 안다 들어봤다. 분포도 딱 이거 2개밖에 안 써요. 그리고 모수라는 개념이 뭔지 안다. 모수를 이제 파라메터라고 하거든요. 뭐 들어봤다 아니면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다. 모수를 추정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도 쓸 거예요. XI는 뭐 IID, 노말, 뭐 제로원이다라고 하면 이게 뭔지 알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는 이제 그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이 기호에 대해서 5분, 10분씩 설명하진 않거든요. 이 가급적이면 이런 기호를 이제 피할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합니다. 회귀 분석은 뭐 독립 변수하고 설명 변수가 뭔지 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보통 독립 변수를 이제 y라고 그러고 설명 변수를 이제 x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y는 x가 이제 뭔지 안다. 요 수식을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본 적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y는 뭐 x 베타 플러스 입실론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수식을 내가 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파이썬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몰라도 그냥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주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잠깐 멈췄다가 한번 복습을 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같은 거 설명하는데 별로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너무 당연한 개념이라서 설명하는 걸 까먹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좀 듣기에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것만 좀 백업을 하시면 되고, 파이썬은 그 요것들보다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파이썬 기본 문법, 내가 리스트가 뭔지 안다, 튜플이 뭔지 안다, 요 정도의 개념은 있어야 되고, 넘파이하고 판다스 써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게 한 14주차 정도만 까지는 필요 없고, 그때쯤 되면 이제 한 번 쓸 거예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클래스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보통은 필요 없는데, 마지막 코드가 너무 더러워갖고 제가 클래스로 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하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틈틈이 이제 공부를 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속이 뭔지 알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몰라도 그냥 이렇게 쓰는가 보다라고 넘어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이제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통계학과 교과목이 아니고 IAB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IAB에서 이제 개설을 했다가 거기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거를 통계학과에서도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통계학과로 이제 옮겨온 과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통계학과는 이거 다 듣고 아마 왔을 건데 그 IAB 전공이면은 이거를 이제 몇 개는 안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은 파이썬을 한 번도 안 켜본 사람은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노력을 하면서 따라올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토치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할 건데, 일단 토치를 쓰려면 여기에서 임포트 토치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토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 넘파이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벡터를 만들 수 있고 뭐 그러한 그 어떤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1, 2, 3이 이렇게 있는 벡터 이렇게 하면은 그 토치 1, 2, 3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우리 일반적으로 선형대사 배우면 1, 2, 3 이제 요런 이제 벡터가 있죠. 요런 그냥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요러한 벡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1, 2, 3이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는 2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그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1, 2, 3. 그렇죠? 더하기 2, 2, 2, 2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컴포넌트끼리 더하죠. 그러니까 요 요소마다 더해서 3, 4, 5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결과가 이제 3, 4, 5니까 여기에 3, 4, 5라는 이러한 덧셈이 출력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중간에 거를 마이너스 2로 바꾼다. 그러면은 여기 중간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더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요러한 덧셈이 요러한 덧셈이 물론 1, 2, 3 이러한 벡터하고 이러한 벡터의 더하기라고 생각하면은 정확하고 깔끔한 건데 그냥 이거 잘 모르겠고 그냥 다 2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왜냐면 여기는 벡터 여기는 스칼라니까 더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근데 뭐를 원하는 건지 알 것 같죠 제가. 그래갖고 요러할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예제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은 아닐 수가 있으나 요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스칼라고 얘는 이제 그 토치 텐서인데 이거를 그냥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2라는 게 요렇게 일렬로 더 있다, 몇 개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해 줘요. 요런 거를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막 되게 어렵게 말하는데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벡터하고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요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게 3 곱하기 2 행렬을 선언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충 이제 요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2, 그 다음 3, 4, 5, 6 요렇게 되어 있으면 3 곱하기 2 행렬을 선언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파이라고 비슷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다가 MP 어레이라고 이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던 세팅이랑 되게 비슷해지죠. 그런 것처럼 그 MP를 그냥 토치로 바꾸고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냥 텐서로 그냥 바꿔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3 곱하기 2 행렬입니다. 여기에서 그 3이라는 거는 이렇게 줄이 하나, 둘, 세 줄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 그 다음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로우 이렇게 있다는 거고 2는 이제 컬럼이 두 개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열, 그 다음 두 번째 열 이렇게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얘가 3 곱하기 2 행렬이었잖아요. 요게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거를 이제 하나씩 지워요. 그럼 이 행렬에서 그러니까 요 숫자에서 2가 지워지고 4가 지워지고 6이 지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몇 곱하기 몇이 돼요? 3 곱하기 1 매트릭스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숫자들을 사실 1, 3, 5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세로로 나열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컬럼 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3 곱하기 1 컬럼 벡터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뭐 랭스가 3인 컬럼 벡터이다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그 로우 벡터를 만들고 싶다. 컬럼 벡터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 중괄호 쓰는 게 이제 되게 막 그 헷갈릴 수 있는데 뭐 3 곱하기 2나 뭐 2 곱하기 1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라보면 됩니다. 원래 이게 다시 3 곱하기 2 매트릭스였죠. 근데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숫자들을 이렇게 지어요.
이러한 숫자들만 지우면 이제 이러한 애들이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 1, 2가 이번에 세로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가로로 쓰여져 있게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로우 벡터라고 해요. 행 벡터, 행 벡터. 컬럼 벡터는 열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 그 컬럼 벡터하고 이제 로우 벡터를 로우 벡터를 뭐 그 개념을 이해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벡터라는 게 세로로 나열할 때하고 가로로 나열할 때하고 이제 뭔가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언하는 방법도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벡터끼리 더하는 방법 이거 하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 아, 너무 슬픈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3x2 매트릭스죠. 그렇죠? 이거는 행렬인데 여기에다 1을 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렬에서 스칼라를 빼는 거니까 원래는 말이 안 되는데 대충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잖아요. 다 원소별로 빼라는 의미겠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가 1, 2, 3, 4, 5, 6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빼가지고 0,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쓰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잖아요. 3, 4, 5, 6,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요거를 빼요. 3 곱하기 2 행렬에서 3 곱하기 1 매트릭스 혹은 이제 랭스가 3인 뭐 컬럼 벡터 뭐라고 부르던 하여튼 얘를 빼요. 원래 빼기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대충 뭐를 하라는 건지 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빼면은 왠지 0, 0, 0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빼면 1, 2, 1, 1, 2 이렇게 되나? 그렇죠? 맞지? 4에서 그치? 1, 1,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하라는 뜻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3 곱하기 2 얘는 뭐예요? 디멘전이 3 곱하기 1이죠. 아까 이제 했죠. 요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거를 이제 그 앞에 있는 1, 3, 5를 다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2, 3, 2, 4, 6에서 이제 1, 3, 5로 뺀 1, 1, 1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원래는 이제 차원을 똑같이 맞춰줘서 더하기나 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반복되는 거는 그냥 하나의 뭐 스칼라로 그냥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그 벡터 같은 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이제 센스 있게 잘 해줘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디멘전이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더하기는 디멘전이 얘는 그 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연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 2, 3, 4, 5, 6 더하기 원래는 이제 얘는 이제 요렇게 생긴 애잖아요. 요렇게 생긴 로우 벡터인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보이죠? 이거는 이제 실제 더하기는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러한 숫자들 그냥 얘가 임의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채워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왼쪽에 쓰면은 0, 2, 그 다음에 4, 0, 2, 4. 요렇게 되겠죠? 요러한 계산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브로드캐스팅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봅시다. 얘가 요거는 1, 2, 3, 4, 5, 6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거를 세로로 썼으면 계산이 됐을 것 같은데 가로로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세로로 썼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채워주면 얘하고 얘하고는 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그 예측을 해갖고 숫자를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하고 얘는 이제 디멘전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식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차원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숫자를 쓰려면은 두 개를 쓰면 됐겠지. 두 개를 쓰면 이제 세로 쪽에 있는 걸 알아서 얘가 채워줬을 테니까 그랬으면 됐겠죠. 그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요건 3 곱하기 2고 얘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얘는 이렇게 생긴 거고 1, 2, 3, 4, 5, 6 그다음에 얘는 로우 벡터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는 돼야 되는데. 이거 컬럼 벡터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것도 이제 이쪽을 뭐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가지고 요거 두 개를 이제 빼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요것도 에러가 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되게 지금까지 내용은 좀 쉬운 내용인데 요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막 길게 설명했어요. 이상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은 뭐예요? 왼쪽은 직역죠. 1, 2, 3, 4, 5, 6 이러한 매트릭스. 오른쪽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멘전이 얘는 3 곱하기 2잖아요. 얘는 디멘전이 뭐지? 2 곱하기 1인가? 1 곱하기 2인가? 둘 중에 뭐예요? 둘 다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랭스가 2인 벡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벡터고 얘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게 뭐 디멘전을 이제 파이썬에서 찍어보면은 요거는 이제 디멘전이 뭐 2 이렇게 나오고 얘는 3,2 뭐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매트릭스고 요거는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사실 얘가 이제 디멘전이 이 벡터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심지어 아까 스칼라를 써도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써도 이제 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계산이 안 돼야 되는데 해줍니다. 그냥.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더하기 요거는 이제 보통 매트릭스는 이렇게 이러한 기호로 표시하고 벡터를 쓸 때는 뭐 이렇게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운 책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건 벡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제가 이제 이렇게 소괄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실제로 이제 벡터는 랭스 2인 벡터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됐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러한 로우 벡터로 해석할지 컬럼 벡터로 해석할지 애매한데 이거는 그냥 컬럼 벡터이겠거니 하고 그냥 해석을 해줘가지고 로우 벡터이겠거니 해석을 해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x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러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에서 제일 이제 신기했던 거 수업 준비를 하면서 1, 2, 3, 4, 5, 6 요건데 요거는 이제 3x2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랭스 3인 벡터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두 개를 빼면은 왠지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패딩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채워줘가지고 얘하고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까는 이제 로우 벡터처럼 해석을 해갖고 막 계산을 해줬잖아.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되는데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봐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써볼 생각을 잘 안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원래 이제 수학적으로 딱 엄밀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를 정의해서 계산으로 던져주면 당연히 잘 계산이 될 텐데
편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좀 생략하면서 대충대충 던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대충대충 알아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조금 직관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코드를 이제 일부러 짜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브로드캐스팅은 그래도 쓰기는 많이 씁니다. 제가. 그다음에 행렬을 이제 곱하는 거, 이걸 이제 행렬 곱이라 그러는데 정상적인 거, 요거는 이제 3/2죠. 그다음에 얘는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은 3 곱하기 2 행렬, 그다음에 2 곱하기 1 벡터를 곱하면 3 곱하기 1 매트릭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러니까 뭐 곱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렬곱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되고, 얘는 이제 봅시다. 얘는 똑같이 3 곱하기 2 행렬.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디멘전이 3 곱하기 2. 그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디멘전이 뭐예요? 요거는 이제 그 1,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곱하면은 뭐 3, 3 이렇게 딱 지워지면서 이제 결과가 1 곱하기 2로 나오게 돼요. 이것도 잘 돼요. 그렇죠? 요거는 왜 안 됐냐? 이 차원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얘는 앞에 있는 건 얘는 3 곱하기 2죠.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1 곱하기 2죠. 그렇죠? 여기하고 얘하고 여기 있는 숫자 1이랑 여기 있는 숫자 2가 이제 맞아야지 행렬 곱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아니 뒤에부터 하자. 뒤에 맨날 똑같으니까 뒤에 3 곱하기 2고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이게 3 곱하기 1이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곱하기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곱하기를 할 때도 디멘전을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요거는 그 앞에는 뭐예요? 3 곱하기 2죠. 뒤에는 차원이 뭐예요? 뒤에는 차원이 그냥 2죠. 2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매트릭스하고 이제 뭐를 이제 곱하는 개념이 있는데, 매트릭스하고 얘는 이제 벡터인데, 이 벡터가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2,1이라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1,2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갖고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거는 지금 곱하기가 돼야 된다면은 1 곱하기 2가 돼야 돼. 2 곱하기 1이 돼야 돼요. 2 곱하기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3, 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얘는 실제로는 요게 이렇게 돼서 요러한 결과가 나왔죠. 랭스가 3인 그냥 벡터가 나왔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뒤에 있는 벡터가 실제로는 그냥 랭스 2인 벡터인데, 마치 랭스가 2인 그 컬럼 벡터인 것처럼 이런 이제 그 컬럼 벡터인 것처럼 그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지금 원래 이제 1, 2, 그러니까 이게 뒤쪽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3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3이잖아. 굳이 따지면은 차원이. 요거를 이제 곱하는 건데, 이게 곱하게 되려면 3,1이 돼야 돼요? 아니면 1,3이 돼야 돼요? 1,3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그냥 이거 컬럼 벡터인 것처럼 그냥 생각해서 곱하기를 해주고, 여기 있을 때는 얘가 지금 로우 벡터인 것처럼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곱하기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또 로우 벡터인 것처럼 해석을 해서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엄밀하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겠죠? 로우 벡터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냥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좀 해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하고 리쉐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트랜스포즈는 보통 이제 요렇게 함수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기는 애냐면 1, 2, 3, 4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요거를 이제 요 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종이에,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종이에 제가 1, 2, 3, 4를 썼는데,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 종이를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플립 시켜가지고 그 접어서 반전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은 접히는 부분이니까 가만히 있을 거고, 여기는 2, 3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트랜스포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13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이렇게 생긴 건데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짝대기 이렇게 되는데 이거 탁 접어갖고 이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게 이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접혀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 로우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1, 3 이러한 로우 벡터가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똑같아요. 원래 1, 2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좀 탁 접어갖고 넘기면은 2가 이쪽으로 붙겠지, 그렇죠? 그래갖고 1,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트랜스포즈라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차원을 이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토치 텐서 얘는 우리가 이제 선언할 때는 차원이 뭐였어요? 1,2였는데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은 2,1로 차원이 이제 바뀌게 되죠. 이게 차원을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이제 일반적인 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차원을 보려면 여기 끝에 쉐입이라고 찍어보면 되는데 1,2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 쉐입을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2,1로 바꾸고 싶어요. 2,1이라는 거는 이제 그 컬럼 벡터로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원을 다시 2,1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컬럼 벡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트랜스포즈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 쉐입이 트랜스포즈의 기능을 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길잖아요. 이렇게 기니까 우리가 간단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쉽다라는 게 트랜스포즈였고, 이거 몰라도 리쉐입만 잘 알게 되면은 잘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3 곱하기 2죠. 여기까지는 차원이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2 행렬이 되는데 얘를 리쉐입을 해서 2 곱하기 3으로 바꿔라 하면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거 5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음에 이제 수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업 있는 학생은 그냥 중간에 나가시면 돼요. 제가 이거 그 뒤에 조금 더한 거는 영상으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못 들은 거는 그거 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랑 눈 마주치면서 나갈 필요 없고 그냥 쿨하게 그냥 바로 뒤돌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원래 3 곱하기 2였는데 이게 지금 1 곱하기 6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뭐지?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3 곱하기 2 매트릭스인데 리쉐입을 했는데 쉐입을 그 뭐 6,1, 1,6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6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랭스가 6인 그냥 벡터로 그냥 바꾸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벡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좀 편한 거는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라는 게 있는데, 자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3 곱하기인데 여기 세로가 그러니까 그 가로로 나열한 게 3칸이 왔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그래갖고 리쉐입 이렇게 해서 아니다. 이거 한 줄, 두 줄 이렇게 해서 2줄이 왔으면 좋겠어. 2줄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게 디멘전이 3 곱하기 2고 6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이걸 2줄 쓰고 여기는 3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좀 까다로워. 계산하는 게 3이라는 거 계산하는 게 까다로우면 그냥 이게 여기는 그 물음표라고 써도 사실 얘가 이제 알아서 센스 있게 맞춰줬으면 좋겠잖아요. 요렇게 이제 물음표 대신에 빼기 1을 쓰면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을 생각하는 그 물음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디멘전이 2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아서 맞춰줘. 만약에 못 맞추면 어떡하나, 뭐 7 이런 거로 쓰면 못 맞추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에러 나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다 6이라고 쓰면 일단 나는 이거 숫자를 6개로 맞추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디멘전은 1이야. 근데 이제 그거 생각하기 싫고 나는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는 무조건 6이 돼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6하고 이제 마이너스 1로 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6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는 무조건 차원이 6이어야 돼 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그냥 빼기 1을 써버렸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는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는 그냥 이 매트릭스가 아니고 벡터처럼 차원이
뭐 3, 4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숫자는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을 그냥 다 펼쳐갖고 1차원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못하겠다. 컨캣이랑 스택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이제 A라는 그 컬럼 벡터가 생기고 숫자는 1, 3, 5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컬럼 벡터가 이렇게 있고 숫자는 2, 4, 6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제 되게 그 골치 아픈 건데 그 개념적으로 우리가 원래 이제 매트릭스가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것만 쭉 뽑아갖고 A라고 보고 싶고 여기 있는 거를 쭉 뽑아서 B라는 거를 이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뭐 A하고 1, 3, 5, B하고 2, 4, 6 우리가 이렇게 놓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A라는 것도 내가 벡터로 갖고 있고 B라는 것도 벡터로 갖고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요런 느낌으로 왼쪽에는 이제 A에 있는 게 열로 쭉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B에 있는 게 열로 쭉 들어오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 그 컨캣이라는 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는데 A하고 B를 그냥 마치 이제 이렇게 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양옆으로. 그러면은 토치 컨 캣이라는 걸 이제 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묻고 싶은 애를 이제 리스트로 이렇게 A, B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주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디멘전이 A가 이제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 이렇게 묶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A, B를 놓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 위아래로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이 이제 합치는 방향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자 봅시다. A는 디멘전이 지금 3,1이죠. B는 디멘전이 3,1이죠. 우리가 이제 합친 A, B는 디멘전이 뭐가 돼야 돼요? 3,2 모양으로 합쳐지기 원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A하고 이제 B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의 디멘전은 뭐가 됐어? 6,1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거의 디멘전이 6,1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 합칠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3,2로 이제 합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면은 돼요. 이러한 옵션을 주면은 원하는 대로 합쳐집니다. 이게 뭐냐는 지금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놨어요. 요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보라고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컨캣이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스택인데 요것도 지금 봅시다. 컨캣을 이제 쓰는 방법을 하나 봤고 스택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는 이제 A가 135라는 이제 애가 들어가 있고 B는 246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는 이제 A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요렇게 보였었어요. 그쵸? 컬럼 벡터처럼. 근데 그냥 랭스가 3인 벡터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A하고 B를 가지고 내가 이제 요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했던 거를 이제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3, 1 이러면 이제 컬럼 벡터가 되고, 요렇게 해서, 3, 1 하면은 또 이제 컬럼 벡터 튀어나오고, 왜 안 돼? 튀어나오고, 그치? 이제 아까는 이제 여기에서 이 코드에서 요렇게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토치 컨캣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그쵸? 너무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코드를 짜니까. 근데 이제 A하고 B를 하는데 요거를 그냥 차원을 랭스 3의 이제 벡터를 유지를 하고 토치 스택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하고 그냥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컨캣은 여기 있는 요거하고 요거를 컨캣할 때 A하고 B는 컨캣을 하는 대상이 있죠. 걔 디멘전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2차원이면 2차원으로, 그러니까 매트리스는 매트리스로 유지하고 벡터면 벡터로 유지하는데, 스택 같은 경우는 그 차원을 하나 늘려가지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 컨캣을 쓸 수도 있고 스택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제 기분에 따라 갖고 막 코드를 짜거든요. 그때 떠오르는 걸로. 요 둘 다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못할 것 같고요. 컨캣이랑 스택은 만약에 오늘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미 본 적은 있는데 지금 갑자기 막 그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따라서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합치는 거를 지금 처음 봤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축을 쓰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복습을 하면은 좋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그 되게 뭔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계속 수업을 들을 때 이 부분이 좀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